오늘 왜 이렇게 좋지?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흘렀습니다. 조심스레 어둠 속에서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 사람, 남편이 아니야. 친구의 남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방을 잘못 찾아온 것 같았죠. 정신이 번쩍 들었지만 그의 입술은 더 깊이 파고들며 제 입을 막았고 손길은 더 대담해졌어요. 멈춰야 해. 지금 당장.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오히려 더 깊이 끌어안고 있었죠. 처음 느껴보는 다른 남자의 낯선 손길에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떨림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이 같다는 이유로 친구 부부와 함께 떠난 2박 3일 여행. 운전하는 무뚝뚝한 남편과 말 수 없는 친구 사이에서 저는 분위기를 띄우려 애쓰고 있었어요. 민서야, 우리 펜션 도착하면 바베큐 해 먹자. 내가 고기 다 준비했어. 그래, 좋아. 친구 남편 태우 씨는 제가 무안하지 않도록 적당히 맞장구 쳐줬고요. 인화 씨 덕분에 분위기 좋네요. 저희 집사람은 원래 말이 없어서.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야. 둘 다 참 조용하네. 민서는 오래된 친구였지만 부부끼리 함께 만날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어색한 공기가 차 안을 채우고 있었죠. 그래도 첫 여행치고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펜션에 도착한 건 저녁이 되어서였어요. 긴 시간 운전을 하느라 남편 동균이는 씻지도 않은 채 거실 소파에서 골아떨어졌고 친구도 피곤하다며 일찍 방에 들어가 버렸죠. 휴. 분위기 띄우느라 혼자 고생했네. 저도 샤워를 마치고 곧바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이 유난히 많았어요. 남편과 함께 저 별을 보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새벽 낯선 손길이 제 몸을 후기 시작했어요. 남편이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달랐습니다. 평소 스킨십 한 번 없던 사람이 온몸 구석구석 입술을 맞대고 뜨겁게 적시고 있었거든요. 동균이? 아. 작은 신음이 새어 나왔어요. 그 소리에 그의 움직임이 더 대담해졌습니다. 손바닥이 제 등을 따라 천천히 내려가고 입술이 귀끝을 간지렸어요. 이상해.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평소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서둘렀거든요. 의무감으로 하는 것 같았고 제가 느끼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제가 좋아하는 걸 확인하듯 천천히 탐색했습니다. 숨소리까지 신경 쓰면서요. 이상하게 거부감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원했어요. 우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오늘 왜 이렇게 좋지? 그 말에 저는 더욱 그를 조여 안았습니다. 나도. 좋아. 나. 참지 못하고 소리를 내뱉는 그 순간 그의 입술이 제 입을 가로막았습니다. 처음 받아보는 키스. 혀끝이 스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키스? 깜짝 놀라 눈을 뜨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내 앞에 있는 건 남편이 아니라 친구의 남편 태호 씨였으니까요. 미쳤어. 이게 무슨 일이야. 하지만 상황은 이미 벌어지고 있었고 지금 모습을 친구와 남편이 본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멈춰야 해. 지금 당장. 하지만 솔직히 너무 좋았던 저는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른 척 오히려 그를 더 만족시키려 노력했죠. 우리는 서로의 옷을 서툴지만 격렬하게 벗겨냈습니다. 불을 끄지 않은 채 저는 그의 몸을 그는 제 몸을 탐했습니다.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2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제대로 된 쾌락이었습니다. 20살이 결혼해서 47까지 한 번도 바람을 피워볼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평범한 주부였거든요.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집안일이라며 살아온 지 거의 30년. 그동안 제가 여자라는 걸 잊고 살았나 봅니다. 남편 서동규는 동네에서 철물점을 운영해요.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지만 감정 표현엔 정말 서툴러요. 결혼한 지 30년 동안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들어본 적 없을 정도였죠. 친구 민서와는 애들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예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깊은 얘기는 잘 안 하지만 가끔 만나서 수다 떨 정도의 사이였어요. 결혼기념일이 우연히 같은 날이라는 걸 안 건 며칠 전이었습니다. 인화야, 우리 같이 여행 갈까? 남편들도 서로 아는 사이니까. 처음엔 시큰둥했어요. 남편이 좋아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동의하더라고요. 그래, 가자. 오래간만에 바람도 쐴 겸. 어머, 신기하네. 이 사람이 여행을 가자다니. 그날 밤 그의 거친 숨이 서서히 낮아지면서 태우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그대로 누웠고 곧장 잠들어 버렸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방금 뭘 한 거야? 침대 옆에 걸린 옷을 대충 챙겨 입고 문을 살며시 열었죠. 복도엔 아무 인기척도 없었고 거실로 나가보니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등을 돌린 채 자고 있었습니다. 낮에 입었던 옷 그대로 담요도 없이 깊이 잠든 모습이었어요. 다행이야. 아무도 몰라. 건너편 방에서 민서도 혼자 자고 있었고요. 누구도 몰랐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시간은 흘렀습니다. 민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미안함보다 더 강렬했던 건 아직도 온몸에 남아있는 그의 체온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여자로 느껴진 그 순간이 저를 죄책감보다 더 깊이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렇게 떠난 여행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아 조용히 아침을 먹었어요. 잘 주무셨어요? 태우 씨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네, 잘 잤어요.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어? 정말 모르는 건가? 민서는 토스트를 조용히 베어 물었고 남편은 신문을 펼쳐들고 있었어요. 평범한 아침 식사처럼 보였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디 갈 거예요? 동균 씨. 글쎄, 별로 생각해 둔 건 없는데. 남편의 무뚝뚝한 대답. 평소와 똑같았어요. 하지만 오늘따라 그 무심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당신 아내가 어젯밤에 무슨 짓을 했는지. 당신은 전혀 모르겠지. 그리곤 계획된 관광지로 이동했죠. 길 위에서도 사진을 찍을 때도 대화는 짧고 표정은 조용했습니다.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을까요? 그래요. 겉으로는 평범한 여행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태호 씨는 정말 몰랐던 걸까?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걸까? 문득 태호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잠깐 저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어요. 그 짧은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알고 있는 거야? 아무렇지 않은 듯한 태우 씨를 보면서 더 혼란스러웠어요. 민서가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마음이 복잡해지니까 첫날처럼 분위기를 띄울 여유도 없어졌어요. 점심 먹고 들른 카페에서 민서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인화야, 너 오늘 왜 그래? 어디 아파? 들켰나?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어젯밤에 잘 못 잤어?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민서가 날카롭게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는 건가? 설마. 응. 낯선 곳에서 자려니까 좀 그랬어. 나도 그래. 우리 방 침대가 좀 불편하더라. 휴.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모르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시 곧바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민서야. 내가 너한테 이럴 자격이 있나. 말이 없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어요. 서로 피하는 건지 모른 척하는 건지. 그날 이후 분위기는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질 때쯤 우리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전날처럼 남편은 소파에 자리를 잡고 누웠고 민서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들어가서 쉬어. 응, 그래. 저 역시 다시 혼자가 된 채 침대에 누웠죠. 그렇게 두 번째 밤이 두려울 만큼 전날 밤과 똑같은 순서로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그가 다시 올지 모른다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지 않겠지. 설마 또.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가 오길 바라고 있다는 걸.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는데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발걸음 소리도 없이 그가 다가왔어요. 침대가 살짝 꺼지는 느낌. 따뜻한 체온이 제 등 뒤로 전해졌습니다. 왔어. 저는 눈을 감은 채 모른 척하며 그의 손길을 받아들였어요. 어젯밤보다 더 대담한 손길이었습니다. 제 어깨를 쓰다듬고 목덜미에 입술을 가져다 댔어요. 작은 신음이 새어 나왔어요. 그러자 그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저인 거 아셨죠?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흘렀어요. 태우 씨도 어제부터 내가 민서가 아니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역시 알고 있었구나. 저도 이제 더 이상 속일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돌아서서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거침없이 제게 다가왔어요. 이제 실수가 아니야. 우리 둘 다 알면서 하는 거야. 이번엔 입맞춤으로 시작됐어요. 입술이 맞닿는 순간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깊고 더 농밀하고 더 간절했습니다. 인어 씨. 제 이름을 누군가 불러주는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태호 씨. 저도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 순간 금기의 선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옷을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벗겨냈습니다. 어젯밤처럼 서두르지 않았어요. 서로를 확인하듯 천천히 탐색했습니다. 그의 손끝이 제 등을 따라 내려가고 제 손도 그의 가슴을 훑었어요. 옷이 하나씩 벗겨질 때마다 우리의 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의 거리는 더 깊어졌고 거친 숨이 뜨겁게 석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극적일 줄 몰랐어요. 제 몸 구석구석을 탐색하는 그의 손끝에 온몸이 반응했습니다. 더 해주세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어요. 하지만 정말 더 원했거든요. 이게 진짜 내 목소리야. 태우 씨가 더 깊숙이 다가왔어요.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참아야 했어요. 밖에는 남편과 친구가 잠들어 있었으니까요. 방 안이 후끈해졌지만 정적 속에서 거친 숨소리만 들렸어요. 땀에 젖은 몸이 서로 엉기면서 저희는 완전히 하나가 되었어요. 결국 작은 신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러자 태호 씨가 재빨리 제 입술을 막았습니다. 입맞춤으로 소리를 삼켜버린 거였어요. 혼잣말. 들키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 순간이 더 짜릿했어요. 들키면 안 된다는 긴장감과 금기를 넘나드는 쾌락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저도 그의 목에 얼굴을 묻으며 신음을 참았어요. 이런 조심스러운 관계가 오히려 더 자극적이었습니다. 불을 끄지 않은 채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했고 억눌러야 하는 소리가 쾌락을 더 증폭시켰어요. 끝나고 나서 저희는 잠시 조용히 앉고 있었어요. 거친 숨을 최대한 조용히 고르면서요. 괜찮으세요? 태우 씨가 제 귀에 입술을 가져다 대며 속삭였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들키지 않도록 태호 씨가 천천히 일어나서 옷을 조심스럽게 입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침대가 삐걱거리지 않게 정말 조심스럽게요. 그리고는 문을 조용히 열고 나갔어요. 혼자 남겨진 침대에서 저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방금 전 일이 진짜였어? 방금 전 일이 꿈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온몸에 남은 그의 흔적과 아직도 두근거리는 가슴이 생생했어요. 옆방에서는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깊이 잠든 것 같았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하지만 후회보다는 짜릿한 쾌락에 젖어 현실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어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도
올까? 그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동시에 기대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미 선을 넘어버렸고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우리는 짐을 싸서 차에 실었습니다. 잘 놀다 가요. 네, 덕분에 좋았어요. 인사를 나누는 태호 씨와 저. 겉으로는 평범한 인사였지만 우리 사이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괜찮았어? 여행. 응. 좋았어. 좋았다고? 그래, 너무 좋았지. 끔찍할 정도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 잊혀질까? 아니면 다시 만나게 될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날 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요리하면서도 빨래하면서도 태호 씨 생각만 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제 휴대폰에 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날 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요리하면서도 빨래하면서도 태호 씨 생각만 났습니다. 왜 자꾸 생각나는 거야? 잊어야 하는데. 남편은 여전히 무뚝뚝했어요. 평소처럼 철물점에 나가서 늦게 들어왔고 집에 있을 땐 늘 TV만 들여다봤죠. 저녁 먹어. 응. 대화라고 해봤자 이게 전부였어요. 남편은 밥을 먹으면서도 TV를 봤고 저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그러던 어느 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문자를 열어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문자 메시지. XX 모텔 3035호실. 내일 오후 2시. 태호 씨야. 주소와 시간만 적힌 간단한 메시지였어요. 저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면 안 돼. 절대 가면 안 돼. 하지만 제 손가락은 이미 그 주소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20분 거리.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거리였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가면 진짜 끝이야. 실수가 아니라 진짜 불륜이 되는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결정이 난 것 같았어요. 태호 씨의 손길이 그의 속삭임이 여자로 느껴졌던 그 순간이 너무나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남편의 코 고는 소리. 평소엔 익숙했던 그 소리가 오늘따라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이랑은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거지?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다녀올게. 응, 조심해서 가. 저는 시계를 봤어요. 오전 8시. 약속 시간까지 6시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집안일을 하면서도 계속 시계만 쳐다봤어요. 10시, 11시, 12시.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도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태호 씨에게서 다른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냥 주소와 시간, 그것만으로 충분했던 거죠. 오후 1시 30분.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어요. 뭐 하는 거야, 나? 이건 진짜 아닌데. 하지만 손은 계속 움직였어요. 립스틱을 바르고 향수를 뿌렸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이게 나야?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서면서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그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가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발걸음은 그곳으로 향했어요. 차를 운전하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문자 한 통 보내고 안 가겠다고 할까? 하지만 차는 이미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3035호실 마이너스 제외.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방 번호를 확인했어요. 3032호, 3033호 그리고 3035호. 혼인말. 노크하면 돌이킬 수 없어.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는데
문이 먼저 열렸습니다. 태호 씨가 서 있었어요. 오셨네요. 그의 미소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남편이 저를 보고 이렇게 웃어준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네.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방. 테이블 위에는 와인 2병과 잔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준비를 했구나. 내가 올 거라고 확신했던 거야. 잠시 정적이 흘렀고 태우 씨가 와인 잔을 제 쪽으로 밀어주며 말했어요. 그날 밤. 사실 저도 처음엔 민서인 줄 알았어요. 손이 멈췄습니다. 그 말이 낯설게 들리지는 않았어요. 그럼 언제 알았어요? 처음 몇 초는 몰랐어요. 그런데 손을 잡는 순간 민서가 아니란 걸 알았죠. 그가 눈을 피하지 않으면서 이어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너무 좋았으니까요. 나랑 같았구나. 그가 저와 같은 마음이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죄책감과 흥분이 동시에 밀려오던 순간 그게 비단 저 혼자만의 감정이 아니었다는 게 안심이 됐어요. 저도 그랬어요.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태호 씨가 와인을 따랐습니다. 레드 와인이 잔에 차올랐어요. 건배할까요? 무엇에요? 우리의 솔직함에. 잔이 부딪히는 청명한 소리. 와인을 한 모금 마시니 목구멍이 타는 것 같았어요. 솔직함이라. 그래, 이게 솔직한 거지. 거짓말하지 않는 거. 와인 한 잔이 비워지기도 전에 저희는 다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이번엔 여행 때보다 더 격렬했어요. 눈치 볼 것도 없었고 소리를 참을 필요도 없었거든요. 신음이 터져 나왔어요. 펜션에서는 억눌러야 했던 소리를 이곳에서는 마음껏 낼 수 있었습니다. 더 깊이.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할 줄 몰랐습니다. 태호 씨도 저만큼 열정적이었어요. 이렇게 예쁠 줄 알았어요. 그의 손이 제 몸의 곡선을 따라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거짓말. 보고 싶었어요. 밝을 때. 날 원한다고. 날 여자로 본다고. 그의 고백에 더 뜨거워졌습니다. 저를 여자로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우리는 서로의 옷을 벗겼습니다. 이번에는 어둠 속이 아니었어요. 밝은 빛 아래서 서로의 몸을 확인하며 벗겼습니다. 그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 때마다 심장이 빨라졌어요. 제 블라우스가 벗겨지고 그의 손이 제 피부를 쓰다듬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침대 위에서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되었어요. 펜션에서와는 달리 이곳에서는 소리를 억누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쾌락이 밀려올 때마다 솔직하게 표현했어요. 끝나고 담배를 피우던 태호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민서와는 사랑이 없어요. 뭐라고? 무슨 말씀이세요? 이혼 생각 중이에요. 진작했어야 했는데.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인화 씨는 어때요? 행복해요. 태호 씨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행복하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남편을 떠올렸어요. 투박하고 무뚝뚝하지만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사람. 표현은 서툴지만 저를 지켜주는 사람이기도 했거든요. 동균이는 나쁜 사람은 아니야. 하지만 여자로서 저를 바라봐 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집안이라는 사람, 애들 뒷바라지하는 사람으로만 봤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도 있잖아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태호 씨와? 태호 씨의 제안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이혼하고 태호 씨와 새 인생을 시작한다면 행복할까요? 오늘 정말 좋았어요. 저도요, 인화 씨. 다음에 또 문자 보내도 될까요? 태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음이라고? 또 만나겠다는 거야?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대답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또 만나게 될 거라는 걸. 그날 저녁이 다 돼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태호 씨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자는 그 제안이요. 남편은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왜 라면을 먹었어요? 대충 먹으면 되지 뭐. 소파에 누워 TV를 보면서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제가 어디 다녀오는지조차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저녁은 먹었어? 응, 친구 만나서 먹었어. 그래.